오늘도 심도 있는 전략으로 시장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목요일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밤사이 그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는 꺾였지만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확실히 안도감을 심어주기에는 아쉬웠던 수치였는데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소장님은? 예. 무슨 해수앵커님께서 뭐 시작할 때 심도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이라고 소개할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아무 전략 없습니다. 남의 돈 받아서 투자하는 캐시우드 같은 사람들 보면은 뭐 돈은 계속 몰려드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자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빠지고 하면 그냥 물타기만 하는 게 그게 월가 스타 펀드 매니저의 전략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같은 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절 타이밍 다 지났고 여기서 지금 털기에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뭐 말도 못합니다. 장중에 하루 동안에 뭐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것도 보통 상승 하락이 아니고 급등 급락 갔다가 5차례씩 막 6차례씩 하는 거 어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CPI 나오자마자 그렇게 후루룩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도 불쩍 뛰어 올랐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다 토해내고 더 밑으로 흘러내리는 지금 이 장에서 어떻게 이거는 뭐 롱도 죽이고 숏도 죽이는 거예요. 장중에 단타로 대응하는 사람들 여기서 그러니 시장이 뭘 알고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네. 예. 우선 CPI가 조금 해석이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어제는 이른바 물가지표의 날이었습니다. 중국부터 먼저 나왔죠. 중국 잠깐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도표 인용했는데요. PPI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쨌거나 작년 10월 이후 피크 치고 조금씩은 내려옵니다. 전년 대비죠. 위에 색깔이. 네. 밑에는 이제 전월 대비입니다. 자, 뭐 이렇게 됐는데 절대 수치가 여전히 높아요. 그죠? 절대 수치가 여전히 높고 그다음에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거 보세요. 자, 지난달만 하더라도 생산자 물가지수가 8.3인데 뭐 소비자 물가지수는 1.5밖에 안 된다. 1년 동안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 이제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를 못 한다고 봐야겠죠. 중국 기업들이.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PPI에서 조금 이렇게 힘을 얻을까 했더니 중국은 CPI에서 오히려 전년비도 그렇고 전월비도 그렇고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 그래서 지표 해석이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미국이 나왔죠. 자, 미국 여기서 지난달 8.5에서 결국 4월 달에는 8.3으로 살짝 낮아졌다. 자, 이걸 갖고 그러면은 연준 위원들이 말하는 파월 의장이 말하는 정점을 쳤는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로도 지난달 1.2였는데 0.3으로 뚝 떨어졌으니 요거 보고는 오케이. 정점을 쳤을 가능성 있어라고도 희망을 가질 만합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거는 살펴볼까요? 유가, 음식료 워낙 출렁거리니까 그 변동성 큰 2개 빼고 근원으로 따지자 했더니 시장 예측 6.0이었는데 전달보다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시장 예측보다 높았고요. 네. 그리고 절대 레벨 자체가 높죠. 그리고 전월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바로 헤드라인에서 조금 희망을 갖다가 이렇게 근원으로 오고 나니까 뭐야 이거 피크아웃이라고도 하기가 어렵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나온 거죠. 이전 달 0.3에서 0.6이고 예측보다도 높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시장이 그야말로 뭐 처음에 조금 좋게 볼까 하다가 조금 올라오니 아마 미국의 월가 친구들이 화요일 날 강영현 부장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반등 기회 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비중 줄이라고. 소장님도 보셨군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다들 뻔해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략 짜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나와서 시황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차트를 보든 안 보든 간에 심정적으로 과매도야. 과매도야 라고 해서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야 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등 갖다 기대하고 있는데 그 반등이 우리가 예전에 흔히 봤던 좀 이렇게 상승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밀렸다가 또 올라가고 뭐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뭐 반등을 하려고 했더니 장중에도 무산되든지 이틀을 못 가든지 그만큼 지금 이제 장이 이제 그거 한 거죠. 그리고 그거는 뭐냐? 이제 급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신용 썼던 쪽, 레버리지 썼던 쪽, 그 다음에 이미 단가가 단가를 밀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이 아침부터 이 진짜 전략 시간에 화요일 날 강 부장만 속을 뒤집어 놔도 되는데 목요일 날 저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 나스닥 보십시오. 나스닥 보시면은 이 정도 같으면은 반등 나온다고 봐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때도 이렇게 떨어져서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면은 RSI 고점은 올라갔네. 이거 단기 매수 다이버전스야. 성공했어요.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했어요. 그다음 이때는 3월 달에 FMC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또 보니까 또 매수 다이버전스가 보여요. 그 3월 FMC, 그 매파적 FMC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도 저점은 더 낮아졌어요. 저점은 더 낮아졌고, 여기서 그러면 또 따져보니 해볼만 해서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자, 뭐 이 선의 의미는 대충 느낌이 오실 텐데, 이 우하향 채널마저 이탈하는 이 상황이 됐단 말이죠. 물론 또 5일선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 또 단기 장중 단타로는 또 한번 반등 시도 나올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고 싶죠. 접근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빵은 졌습니다. 빵은 맛이 갔고요. 그 다음에는 뭐 만타, MANTA 해가지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또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의 A, 그렇게까지 해서 월가에서 또 다시 그래도 한번 우샤우샤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다우, S&P 500, 나스닥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애플마저 무너져 버린다면은 지수가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어제 하루 동안에 5.2% 빠졌는데요. 애플 같은 큰 종목이 하루에 5.2% 빠졌는데 위클리 차트상으로 이번 주 들어서 결국 안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코로나 때 저점부터 해서 이 코로나 랠리, 이 코로나 버블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여기서 돌아섰으면은 어디까지 조정받을 수 있는가를 갖다가 계속해서 피보나치로 한번 짚어보는데 이걸 갖다 처음 막혔던 게 우크라이나 침공조차도 깨지 못했던 것이 이 기술적인 23.6%라고 하는 최소한의 조정 레벨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물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물고 내려오기 시작하고 지난번 우크라이나 때 그 저점 또 하나의 저점이니까 연결해서 하나의 지지선 내지 추세선으로 잡았는데 이 선도 깨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거기다가 테슬라 보시죠. 테슬라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뭐 선이 조금 이렇게 삐뚤어졌습니다만 이 부분 코로나 때 저점, 여기서부터 저점끼리 연결한 선 이거 이미 검은색으로 처리한 것은 이제는 올라가도 저 선에 부딪히면은 힘들 것이다인데 그런 의미의 그거고. 자, 이 선까지 뭐 이런 상황이 됐죠. 뭐 그래서 지금 미국 장이 뭐 과매도 국면인 것은 단기적으로 과매도 국면인 건 그거 합니다만 또 뇌피셜이고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지금이 이미 조정 C파가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C파는 뭐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생각보다 많이 간다. 그래서 오죽하면 엘리어트가 킬러 C 웨이브라고까지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래서 조금 지금은 많이 이렇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등 나올 수 있어요. 반등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바닥 보고 가는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거시적인 환경이 그리고 국제 정세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좀 나머지 질문은 빨리 한번 속도를 네.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간밤에는 유럽 증시는 환하게 좀 환호하는 네네. 모습이었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또 연준 위원들의 이번 주 코멘트가 쏟아지지 네. 않았습니까? 예. 일단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가장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그리고 환율 흐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뭐 유럽은 재밌습니다. 유럽은 어지간하면 2%대 중후반대 상승을 끝냈습니다. 독일 보세요.
어제 마지막 끝부분 보시면은 제법 올랐습니다. 독일만 해도 한 2.2% 올랐는데 이렇게 한번 겹쳐보겠습니다. 이거는 10분 차트인데요. 독일 닥스하고 S&P 500 갖다 했는데 CPI가 나오고 나서 미국 장 열리기 전에는 CPI 보고 독일에서도 주춤했어요. 주춤했다가 미국 장이 CPI 열리고 나서 CPI 해석을 하는 가운데 처음에 이건 그냥 뭐 상승으로 나가니까 같이 갔다가 얘가 꺾이기 전에 독일 장은 마감했습니다. 요걸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 지수물 흐름을 봐서는 유럽 장은 그렇게 크게 뭐 미국 CPI 때문에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네. 연준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없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 6월 FOMC 가서는 5월 CPI 보고 나서 아마 FOMC는 하는데 5월 CPI 그 발표 나기 전에는 연준 위원들은 입 딱 다물어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요. 애매합니다만 자 지금도 이렇습니다. 지난번 3월 FOMC 때 파월 의장이 그때 제일 중요했던 말은 이거죠. 75p 금리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뭔가는 아니다. 이 적극적으로는 아니다 했는데 소극적으로 내지는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 레토릭도 한번 보시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평탄화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무슨 정점을 쳤다기보다는 더 플래트닝 아웃이라서 그냥 조금 이렇게 더 치솟지는 않고 이렇게 평탄화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CPI 조금 시간이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헤드라인과 또 근원 그리고 전년비와 전월비를 살펴보다 보니까 아직 파월 의장도 증거를 봤다고는 합니다만 이번 CPI 보고 나서 파월 의장이나 연준도 사실 가슴 졸일 거예요. 야 이러다 더 치솟으면 어떡하지? 네네.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어쨌거나 이 표 몇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연말까지는 못 가도 2.75입니다. 잘못하면 3%도 갈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이면 우리 한국은 어디까지 올려야 될 것인가? 이 상황 하에서 우리가 설령 증시라는 것이 자산시장이라는 것이 위험자산이라는 것이 과매도 국면에서 반등이 나오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단기 금리는 올랐습니다. 어제. 맞아요. 2년으로 올랐어요. 2년으로 오르고 10년으로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연준 금리는 계속 올리겠구나. 그러나 경기 측면에 봤을 때는 이거 안 좋겠구나라는 채권 시장의 해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달러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더 가자고 하기는 조금 버거운 그런 상황까지는 왔습니다. 한 104 정도. 이거하고 똑같은 기간에 걸쳐서 달러 환율을 펼쳐보시면은 비슷하죠. 그러네요. 비슷하고 지금 당국도 상당히 강력하게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 1300까지 빨리는 못 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오늘도 1280 계속 트라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국내 시장 오늘 좀 전략 한번 짧게만 들어보고 싶은데 짧게요? 네. 어떨까요? 힘들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2600은 한번 깨졌던 거 오늘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옵션 만기일 날 또 외국인들이 얼마나 또 하방으로 배팅을 또 강하게 할란지 그동안 준비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고 그냥 수평적인 피보나치를 갖다 끄면은 지금 마음은 어디까지? 저만 이번 38.2가 깨졌으니 많이 밀릴 수도 있겠다. 야, 이 그림은 너무 겁난다. 그럼 조금 덜 겁나는 그림 하나 보시죠. 피보나치 펜을 펼치면은 아, 그래도 이 선, 네. 요 선까지는 한번 고기값을 한번 하겠구나. 예,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목요일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